안녕하세요. 지역농협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이제 수능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일단 기출 문제입니다. 100% 기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서 오, 이런 식으로 등장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요, 여러분 완벽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을 그대로 일단 적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아이고 내가 몇 점 맞았네 라는 걸 보고 여러분 진행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딱 끄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풀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잠깐 정지하시고 먼저 풀고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풀고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의 정기적금 중 기본금리가 연리 2.1%고요. 만기 1년인 비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500만 원 가입한 고객이 만기 후 받게 되는 금액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뭘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죠. 일단은 5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있고요. 이 500만 원에다가 여러분 뭘 곱할 거냐면 복리든 단리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이자밖에 안 붙어요. 그러면 1.021이라고 곱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요 해석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원금은 100%라고 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자가 2.1%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02.1%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를 수화시키면요. 숫자화시키면 1.021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을 하는 게 숫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에 해당하는 배율로 변했어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00만 곱하기 1.021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복리였다 그러면 여기가 올라갈 거예요. 1년 있으면 여기가 1제곱, 2년 있었으면 여기가 2제곱, 3년 있었으면 여기가 3제곱으로 올라가고 단리였다면요.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에 0.021을 곱하는 거예요. 원금 빼고요. 원금 빼고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이자입니다. 이 이자에다가 n년이 흘렀다면 n번의 이자를 붙여놓고 앞에 500만 원 더하기로 가는 게 이 녀석은 단리의 원리학의 공식이고요. 복리는 그냥 여기다가 승만 올라가지고 그거 계산한 게 복리고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인 어떤 이론일 뿐이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인데 연 2%밖에 안 돼요. 연 2.1%. 2%일 때가 500만 곱하기 0.02가 여러분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이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2%일 때 2.1%래요. 조금 더 붙겠죠. 10만 원보다. 그러면 510만 원이 우선일까요? 510만 5천 원 쪽이 우선일까요? 뭐 보나마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500만 원이야? 2.1%야? 그럼 이자 얼마 붙지도 않겠네? 600만 원대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러면 다 저금하죠, 여러분. 20%가 나오면 와, 은행에 맡기면 20%가 다 저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감 계산으로 푸실 수 있고 우리는 또 돈 계산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평소 다른 계산보다는 돈 계산이 빨라요. 그럼 돈 계산하는데 500만 원 2.1%밖에 안 돼?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붙었는데 2%가 딱 10만 원일 거니까 얘는 아하, 아니네. 답은 얘밖에 없겠네. 계산 정확히 안 해도 10만 원보다 조금 큰 값이 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야 여러분이 이 문제는 잘 넘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만약에요 1분에 푼 사람과 이거를 10초에 푼 사람과 이거를 보자마자 푼 한 3초, 5초 만에 푼 사람이 있다고 쳐보면요. 네, 여러분은 이쪽 성향이 돼주셔야 돼요. 이걸 계산을 해야겠다. 뭔가 내가 추론해서 나오는 걸 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답을 빨리 고르는 게 무조건입니다. 답을 빨리 고를 수 있는 방향이 최고 잘하신 거예요. 식으로 정확하게 예쁘게 해서 1분 걸린 사람과 그냥 봤더니 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고른 사람과 이쪽을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향도 전부 이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남긴 요 몇 초가요. 뒤쪽에 가면 굉장히 쏠쏠한 시간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처음이라고 긴장해서 식을 다 적고 뭔가 해결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애초에 실전 연습 뭐 할 때부터도요. 연습할 때부터도 무조건 이렇게 빨리 구하는 과정을 선택해 주시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온 거구나. 틀린 문제만 약간 공부할 시간만 필요한 거지. 연습 문제 풀거나 문제 풀 땐 여러분 무조건 이쪽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강의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니까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우선인 거지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문제를 당연히 정확하게 푸는 게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이게 필수였다면 입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 하지만 빨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거는 빨리 풀어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야 됩니다. 약간 턴을 해야 돼요. 네. 다음 문제요. 다음 각각 계산에서 얻어진 값이 가장 큰 걸 고르래요. 역시 뭔가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 502, 503, 504, 505는 여러분 거기서 거기인 숫자들이에요. 1, 200개 차이가 안 나니까 뒤에 거에서 거의 모든 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뒤에 것만 먼저 계산하는 거죠. 요거 두 개만요.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나오고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12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빨리 앞에 거랑 탁탁탁 보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길 것 같고 끝자리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끝자리만 보면요. 4에서 3을 빼니까 끝자리가 1일 거 아니에요. 5에서 2를 빼니까 끝자리가 3일 거고 2에서 2를 빼니까 끝자리가 0, 3에서 1을 빼니까 끝자리가 2죠. 그럼 여기서 가장 커 보이는 수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자리 두 개는 다 똑같을 거예요. 4, 9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491, 493, 490, 492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서는 다가 되는 거겠죠. 요것도 여러분 재빨리 풀고 그죠? 눈치껏 빠바바박 보고 아, 요 정도는 뒤에 것만 보면 되겠네까지도 추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504에서 13 빼서 얼마 해서 계산하신 분들은 적당히 그래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끝자리만 봐도 되겠구나라고 느낌을 갖고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말만 제가 많이 했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뭐랄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래야지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무슨 농협은 A명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1차 서류 전형에 574명이 지원했는데 채용 인원의 15배수를 합격시켰을 경우 469명이 탈락됐대요. 그럼 빨리 여러분 빼세요. 574에서 469를 빼면 이만큼이 아무튼 떨어졌대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105명 나오겠죠. 그러니까 15배수가 여러분 105명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그러면 15분의 1을 해버리면 그 합격자의 수가 나오겠죠. 나눠주면 7명이 원래 합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7명이 합격자였는데 15배수를 뽑아서 105명을 뽑아놨더니 469명이 탈락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래 채용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끝자리가 4에서 9를 뺐더니 5가 나오죠. 얘가 15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홀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나나 라 중에 하나겠구나 하고 얘를 대입해보고 얘에다가 15배를 해봤더니 135가 나오니까 135명하고 469를 더하면 안 나오네. 지우고 이걸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도 괜찮고 식으로 풀어줘도 하는 것도 괜찮고 하는 문제긴 합니다. 이 문제 근데 식이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때 달라요, 여러분. 항상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절대 옳지 않고요. 항상 흔히 말하는 꼼수만 이용하는 거 그것도 절대 좋지 않아요. 어느 쪽이 빠른지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그때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이 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는 이게 빠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밀어가는 거고요. 항상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건 없고 이건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이건 이런 것이 좀 낫습니다 정도는 있고 저의 성향과 여러분의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그 상황, 여러분 시험장 가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겠다. 이게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예요. 너는 요쪽이냐 요쪽이냐 이걸 간을 보고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간을 봤을 때 여러분 잘 보면 훨씬 빠를 거예요. 흔히 말하는 찍어서 푸는 문제는 여러분 한 2, 30초를 땡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것도 꽤 많아요. 자, 다음 문제 보자. A는 40보다 작은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총 39까지 13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A는 13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이것은 B 빼기 14와 같다. 네, 그럼 B는 여러분 27이 되면 되겠죠? 거기서 14을 빼 13이 나올 테니까요.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참, 네.
네, 이건 아니죠. 다음은 당연히 가가 될 거고요. 어렵나요, 여러분? 이건 참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b 빼기 14가 a래요. 그럼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당연히 a가 크겠죠. 너무 허무한, b가 크겠죠. 네, 말도 거꾸로 해놨어요. b가 훨씬 크겠죠. 답은 그래서 가가 나올 겁니다. 너무 허무하네요. 네, 다음 문제 보면요. 다음 주어진 조건과 관계를 참고해서요. 결론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랬거든요. 결론이 옳냐 봤더니 b랑 d랑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a랑 b랑 c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c는 d랑은 같지 않대요. 그렇다고 해서 b랑 d랑 같은 건가요? 네. 물론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의 식이고 얘랑 얘랑 같지 않다. 이게 다른 식이라고 했으면 가능한 얘기를 네. 뭐 d는 b보다 작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냥 c만 여기서 같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었다면 d가 b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원래 잘 쓰지는 않잖아요. 네, 잘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A랑 B랑 C가 이런 관계가 있고 A랑 B랑 C가 D도 이런 관계가 있지만 얘네 둘이 같지 않다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A랑 B랑 C가 이 순서가 그대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 여기에 D만 들어가 있고 얘랑만 같지 않은 거냐 요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라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얘라면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었다면 얘랑만 다른 것만 맞였다면 B랑 D랑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 문자 자체를 여러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네 D는 C랑만 같지 않구나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가 B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없다 쪽으로 가주시는 게 일단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애매한 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문제 보죠. 농협홍길통사원의 연봉은 3,750만 원이에요. 매달 실수령급여의 10%를 적금으로 불입을 하고 있어요. 세액 공제가 32만 원입니다. 적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런 돈이 여러분 어떻단 소리예요? 이 사람의 월급의 10%라는 소리잖아요. 세후 월급. 그죠? 그럼 연봉은 여러분 세전이에요. 그러니까 3,750만 원이니까 일단은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3,750만 원을요. 12로 나눌 겁니다. 자, 나눠보면요. 3750을 1, 2로 나눌 거예요. 3, 36, 15, 1, 1, 2, 30이 나오죠? 2 해주는 순간 24가 나오고 드디어 60이 나오네요. 0.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12만 5천 원이 원래 책정되어 있는 월급일 거고요. 거기서 세액 공제가 32만 원이래요. 32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럼 280.5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이 녀석의 10%니까 네, 28만 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라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다음 7번 문제 보죠. 다 농협 혼대리는 계약직 직무에 직원의 무기계획직 전환 채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무평정과 필기시험과 면접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순서대로 40, 40,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포함한 세 점수의 합으로 직원의 최종 점수를 매긴다. A씨의 근무평정이 95, 86, 최종 점수가 367.40일 때 면접 점수는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은 자 가중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원래 100%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플러스 40%를 내주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40%의 점수를 내주라는 소리고 실제로 이걸 숫자로 바꿔주면 여러분 1.4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래 95점에 근무평정에 1.4배가 주어진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필기시험에 똑같은 말로 보면 40%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점수인 몇 점이에요? 86점이죠. 필기는요. 86점 곱하기 또 1.4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 몰라요. 거기에는 1.2배를 했을 때 그것이 360, 네, 7.4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끝자리 판별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끝자리가 대략 예상했을 때 0으로 끝나고 이 끝자리가 대략해서 4로 끝나거든요. 0.4, 0. 그럼 여기는 뭘로 끝나야 되냐 이건데 끝이 0.4로 끝났다는 소리는 40으로 끝나긴 했네요. 0.40으로 끝났다는 소리는 더 힌트가 주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0.4로 끝났다는 소리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더하면 여러분 0.4인데
여기선 점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뭐 1.2랑 곱했을 때 점 0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고르세요 하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긴 하네요. 네. 자,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긴 한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4공점까지 있는 걸로 보면 소수점 2개짜리까지 간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답이 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답이 나가 아니죠. 약간 애매하게 잡아놓긴 했네요. 자,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식을 구해서 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끝자리 판별법이 되느냐인데 끝자리 판별법을 쓰기에는 약간 무리인 것들이 조금 있네요. 둘 중에 하나가 뭔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실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95 곱하기 1.4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여기다가 100, 그래요. 복잡한 짓 안 할게요. 5, 4, 20에 2 올라가고 4, 9, 36에 38에 95 적힐 거고요. 두 개 더해주면 123인가요? 네. 그럼 얘가 혼자 12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아니군요. 133이군요. 그죠? 네. 계산도 틀릴 뻔했어요. 133입니다. 그 다음에요. 86에다가 1.4를 곱하세요. 6, 4, 24, 4, 8, 32, 34, 86, 1204에 점 쿵 찍히면 되죠. 120.4가 나올 거고요. 두 개 더해주시면 253.4니까 요게 넘어가서 빼지면 253.4를 빼지면 짠 빼면 얼마인가요? 114가 나올 겁니다. 그럼 몇에다가 1.1을 곱했을 때 114가 나오나요? 그럼 114를 여러분 1.2로 나눠보죠. 그러면 여기에 9 한 자리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9가 가면 108 나올 거고요. 깔끔하게 60 나오니까 95점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네요. 네. 조금 계산하는 시간이 걸렸던 문제네요. 네.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제시된 표는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쌀 가격을 조사한 것이에요. 제시된 표를 보고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2017년에 9월과 10월에 작년 평균의 차는 52원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9월의 요 세 개죠. 9월 달에 작년 평균이요. 10월 달에 작년 평균. 그러면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의 차가 52원이냐 이거예요. 일단은 계산이죠. 네. 계산일 때는 여러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잠깐 보류시켜도 돼요. 나머지 거에서 답이 나오면 저거 안 한 게 도움이 된 거니까요.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 뺐을 때가 나오는가. 네. 2017년 10월에 조사한 쌀 금년 가격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 조사한 금년 가격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나요? 5일보다는 15일이 15일보다는 25일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요. 금년 가격 중에서 전월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한 날은 2017년 10월 5일이 유일하다 그랬어요. 자, 10월 5일이요. 2017년 10월 5일이 32343으로 조금 올랐어요. 금년 가격에서는요. 32316에서 떨어졌죠. 32418에서 떨어졌죠. 32343에서 떨어졌죠. 32273에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10월 5일만이 올랐어요. 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2017년 10월은 금년 가격보다 작년 가격이 모두 높다. 모두란 말도 잘 보셔야 되죠. 10월에는 금년 가격보다 작년 가격이 다 높나요? 얘보단 얘가 높죠. 얘보단 얘가 높죠. 얘보다도 얘가 높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네. 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계산하기 싫어서 나다라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 네. 답이 나오네요. 알겠나요? 뭐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61원 차이 난대요. 네. 딱히 뭐 구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해서 나눌 바엔 차라리 얘를 보는 게 낫겠어 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겁니다. 선택지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체계화를 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문제 볼 때마다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게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풀이었다면 제가 이런 건 이걸 보시고 이건 이걸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약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오호 이건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따로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문제 푸는 어떤 굉장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과 계산하지 않고 싶으니까 계산 안 한다. 그거랑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문제는 한 문제 풀 때 나는 1번을 꼭 계산해야만 해 하고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면서 풀 거란 말이죠. 싫은데 막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게 일단은 보류. 만약에 2번까지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보류해요. 너도 보류야. 나는 3, 4, 5번 중에 뭔가 있을 거라고 믿어. 하고 3, 4, 5번을 보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답이 없으면 에잇 하면 다시 1, 2번 중에 하나 편한 거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 개만 하면 돼요. 한 개 지워주고 나면 나머지가 답이든지 아니면 답이든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풀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야 최소한으로 계산식을 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야 이런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아예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렵소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흔히 말하는 절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보기를 다 풀어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빨리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 좀 지저분한 거, 계산하기 싫은 것들 일단은 버리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잔소리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몇 번인가요? 9번 문제인가요? 네. 다음 편은 무슨 농협 영농 지도팀의 인사고가 점수의 분포도예요. A와 B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100점은 인원이 몇 명이길래 40점에서 6점 미만은 몇 명이길래 이런 개념입니다. 자,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요. 51명이 1이라는 어떤 상대도수를 만족하고 있고요. 그러면 51분의 몇 정도가 0.196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대략 50명이라고 봐도 되죠. 50명이라고 본다면 50분의 5가 10%잖아요. 10%니까 0.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 거겠죠. 얘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의 더블이기도 해요. 곱하기 2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 수도 10명 있겠지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얘를 0.2 정도로 본다면 0.2 정도가 나와야 돼. 50명으로 봤을 때 0.2는 20명이거든요.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의 선택사항은 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3, 5가 사이에 0.05나 0.098이 있고 그 사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0.078 정도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명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4명이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4랑 10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하나만 구해도 답이 고해지니까 뭐 어렵진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다음은 무슨 농협 무슨 집의 적금 상품의 가입을 나타내는 표예요. 항목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자, 가는요. 뭔가요? 남성, 여성의 비율이 29대 71 그랬네요. 가입 현황이요. 틀린 건 없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나는요. 연령대가 나왔어요. 57%, 37%, 6%, 빵퍼인데 이건 남자, 여자로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20대가 57%인데 여기 보면 30대가 57%라고 적혀 있는 것 같죠? 네, 40대가 6%. 그건 맞고 20대가 37%가 아니죠. 여기가 여러분 틀렸네요. 알맞지 않은 거.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때는 이런 걸 보지 말고요. 보기가 더 있으면 더 보지 말고 얘가 완벽하게 틀렸어를 한 번 더 보세요. 20대는 37%가 분명히 아니야. 이건 무조건 틀렸어.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응용 업무 능력 모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은 무슨 농협의 낙찰자 경정 방식이에요. 다음을 참고해서 각 문항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자, 건축공사 입찰 시 낙찰자 결정 방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조금 어려운 뭔가 언어들이 좀 나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된대요. 입찰 가격, 부채 총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들이 있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 문제. 농협에서 예정 가격이 4억 5천만인 선물 신축 공사의 입찰을 진행했고요. A기업부터 D기업까지 4개의 1찰 기업 중 한 기업과 계약한다고 할 때 최종 낙찰 가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최종 낙찰 가격으로 적절한 것. 자, 그러면요. 여기에 그 입찰 가격이 있어요. 3억 5,200, 3억 4,200, 3억 5,700, 3억 5,400 이렇게 입찰 가격이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단 최저가 입찰액에 요 글자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입찰액의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 비율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 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을 한대요. 와, 복잡하네요. 네. 예전 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대요. 최저 가격. 네.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이 아닌가요? 네. 아무튼 최저 가격이래요. 한번 해보죠. 그럼 가장 돈을, 네. 아무튼요. 그 입찰 금액이 100분의 80이니까 예전 가격이에요. 예전 가격이 아까 여기 4억 5천이라고 적혀 있죠? 4억 5천만 원에, 네. 100분의 80. 계산하면 결국 5분의 4잖아요. 5분의 4를 계산하면 지워지면서 9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9천만 원의 4배니까 3억 6천만 원 이하인 녀석들 중에서, 여기죠. 얘들 중에서, 자,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 비율을 평가한대요. 네. 그럼 입찰자들에 대해서는 보죠. 이게 참 그러네요, 여러분.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표현하는데, 낙찰자가 지금 그럼 가격이 가장 낮은 자가 낙찰자가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쪽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비율 이하래요. 자, 봤더니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액이에요. 1200분의 1500 곱하기 100. 한마디로 4분의 5에다가 100배 한 거기 때문에 125%가 부채 비율이 있는 거고요. 얘는요. 네. 유동 비율은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입니다. 얘분의 얘예요. 820분의 1200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네, 2분의 3, 1.5가 가까이 되는 수예요. 한 1.4 정도 되겠네요. 한 140% 정도 된다고 볼게요. 일단은. 자, 얘는요. 1700분의 2550이라서 약간 빨리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네, 한 850 정도 남으니까 850인가요? 5배군요. 그럼 150%예요. 네, 부채 비율은 150%.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얼마죠? 예분의 예기 때문에 110% 정도 됩니다. 자, 얘는요, 예분의 예거든요. 그럼 120%가 되고요. 여도 예분의 예니까 똑같이 120%가 부채 비율이고, 유동 비율도 여기서는, 네, 똑같이 120%네요. 얘는요, 네, 계산 빨리 하면요, 430인가요? 530이군요. 530이니까 이 녀석의 한 4배는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140보다 조금 작아요. 얘만 여러분 140이 넘나 한번 볼게요. 820분의 1200이긴 한데, 자, 이거 약분해주고요. 뭐 이루도 약분해주면 41분의 60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눠주세요 해본 진짜 나눌게요. 그러면 41 해주고 190이라서 1.4가 들어갈 수 있어요. 5는 약간 안 돼도. 그러니까 얘는 140%가 넘고 얘는 140%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어림산의 계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A기업부터 D기업까지 4개 입찰 중 한 기업과 계약한다고 할 때 낙찰 가격은 투자자에서 반올림하세요 그랬네요. 자, 여기 나와는 있어요, 여러분. 건축공사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147.88 보다 어떻대요? 네, 부채 비율은 이하이고 업종 평균 유동 비율도 이하가 돼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럼 다 이하인가요? 얘네들은 이게 140%니까 이건 이하가 안 됐죠. 여기는 138.9인데 이게 여러분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면 1880을 1350으로 나눠 볼게요. 1350 나올 거고요. 두 개 빼버리면 530이라고 나옵니다. 5300이니까 4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0, 3, 5, 15, 3, 3은 9, 0, 3, 1은 3, 4 이렇게 적힐 거고요. 빼면 12500, 12500이 나옵니다. 12500이면 혹시 여기에 8 정도 들어가나요? 9가 들어갈 수 있나요? 9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감사한 거고요. 9, 5, 45, 9, 3, 27에 31, 9, 1은 9, 12, 9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140보다는 여러분 조금 작은 수가 나오긴 해요. 139%. 그럼 여기도 여러분 둘 다 통과거든요. 둘 다 통과. 그러면 통과한 기업이요, 여러분 A기업하고 D기업 두 군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를 하겠대요, 여러분? 최저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하겠대요. 그럼 여기 3,520만 원과 3억 5,200만 원과 3억 5,400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200만 원이라도 싼, 그죠? 입찰 가격이 3억 5,200만 원이 여기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자, 최고가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최저가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어떤 일을 내주고 하는데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가장 싸게 해주는 업체를 찾겠다. 그 소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3억 5,200만 원 쪽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은 조금 지저분한데요. 네. 어쩔 수 없는 또 시간 끄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그럼 무슨 농협 고대리가 A부터 D기업까지 입찰 사업 내 관리 재정 상태와 입찰액을 판단한 다음의 내용 중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B기업이 낙찰되려면 부채 총액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아까 여기가 여러분 부채 총액이 얼마였나요? 네, 바로 전에 거니까, 아이고, 지우기 전에 건가요? 네. 없네요. 네. 그럼 아까 이 문제로 그냥 넘어와서 1700분의 2550이 아까 몇 프로였냐면 150%였단 말이에요. 부채 총액이 150%보다 14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 총액이 낮아져야 되고, 그럼 이 비율이 낮아질 테니까요. 유동 비율은 지금 같아도 상관없었다. 110%니까 139%가 넘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지금 같아 상관없지가 않아요. 더 높아져야 됩니다. 유동 자산이요. 나머지 재정 상태가 동일할 때 D기업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어도 낙찰될 수 없었다? 아니에요. 얘가 조금만 낮아서라도 낙찰될 수 있었던 거죠. 나머지 재정 상태가 동일할 때 C기업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어도 낙찰될 수가 없었다. 나머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죠. 그죠? 낙찰가가 낮아도 얘는 낙찰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 여기에 퍼센트가 안 맞았을 겁니다. 부채 비율이 120, 유동자산이 120%밖에 안 되니까, 네. 얘 때문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어차피 낙찰을 될 수 없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가 되겠네요. D기업을 제외하면 A기업이 예전 가격 80% 낮으면서 세 기업 중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D가 만약에 제외됐다라면요. A기업만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또 틀린 말이 되겠네요. 뭘 해도 A기업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없다면요. 고민할 것도 아니죠. 다가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죠.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위의 표를 보고 설명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이쪽 해석하시는 분, 이쪽 해석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밑에 것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014에서 2017년까지 연금 가입 인원이 꾸준히 상승한 직종은 계약직과 사업자뿐이다 그랬는데 뿐이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람 인원이 여러분 상승한 직종을 골라보세요. 계약직하고 사업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자. 이거 둘만 늘고 있나요? 188, 225, 249, 265 올라가고 있고요.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군요. 계약직은 148, 190, 193 올라가고 있어요. 둘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이 다 올라가지 않는가, 하나라도 더 있지 않는가, 그런 거 보면 됩니다. 노동자는 계속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규직은 올라갔고, 떨어졌고, 올라갔어요. 전문직은 올라갔고, 떨어졌단 말이죠. 한 번씩은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만 계속 올라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금 가입률이 매년 가장 높은 직종은 정규직이다 그랬거든요. 자, 연금 가입률이에요. 98.3, 99.3, 95.6, 90.4 항상 제일 높나요? 네, 항상 제일 높죠. 매년 가장 높은 직업은 정규직이다. 그럼 맞는 말인가요? 네, 가입률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직종별 연금 가입률 순위는 2014, 2017년까지 매년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1등이 정규직, 네, 2등이 전문직, 3등이 사업자, 4등, 5등 순위거든요. 2, 1, 4, 5, 3 순위인데 여기도 2, 1, 4, 5, 3이 되나 한번 보세요. 그럼 1, 2, 3, 4, 5 되죠. 네, 2, 1, 4, 5, 3이 되나 보고요. 여기가 1, 2, 3, 4, 5 되죠. 여기가 2, 1, 4, 5, 3이 되나요? 네, 1, 2, 3, 4, 5 똑같네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보나마나 그러면 라가 되겠네요. 2014년 대비 2017년에 연간 연금 가입 인원 변동수가 가장 큰 직종은 계약직이다 그랬는데요. 계약직은 여기서 숫자가 100명 단위긴 하지만 한 480, 100 이렇게 나오네요. 4,800명이 늘은 거죠. 네, 4,800명이 늘었는데 사업자만 봐도 여러분 꽤 늘었어요. 7,700명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답이 그래서 4번이다. 체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다음 중 연금 가입률의 2014에서 2017년 동안에 변동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직종끼리 바르게 묶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오르고 자, 이걸 상승, 네, 상승, 하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년짜리가요. 네, 정규직도 2015년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하락, 상승이 되는 거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네, 상승이었죠. 아까도요. 그 다음에 노동자도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도 상승이었죠. 네. 그럼 여러분, 얘들은 같은 형태고 반대 형태를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형태, 얘랑 정확히 반대죠, 여러분. 이거 두 개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노동자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라는 소리죠. 답은 그래서 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은 무슨 농업의 농자재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이에요. 다음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영농의 A부터 D까지 해서 필요한 육묘 상자와 돗자리용 부직포의 개수가 올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12,000명이 있고요. 네. 영농의 지원 금액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 같죠, 여러분? 그냥 필요한 육모 상자와 그랬어요. 육모 상자는 10평에 한 쌍이 소요된대요. 네. 10평에 한 쌍. 돗자리용은요, 육모 상자 600쌍의 한 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재배 면적을 봤을 때 12,000평이니까 1200쌍이 필요해요. 그럼 A 영농에는 2400개의 육모 상자가 필요한 거죠. 네. 2400개가 여러분 요거 답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은 여기 A는 요거밖에 없군요. 그 다음에는요 600쌍의 한 롤 소비되니까 자 600쌍이에요. 1200개의 한 롤이에요. 그러면 2400개니까 약 2롤 정도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거니까 가는 선택이 돼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네. 나는요 752개가 네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걸 10평당을 바꿔주면 376이거든요. 그럼 376당 2개를 흔히 말하는 한 쌍이니까요. 두 상자가 있을 거예요. 나누기 2를 해버리면 198인가요? 네. 그럼 198개의 육묘 상자가 필요합니다. 아니군요. 제가 지금 더블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3760을 여러분 10으로 나눠주면요. 376평이에요. 거기에 평당 한 쌍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네. 75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롤은요, 여러분. 75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0쌍당 한 롤이에요. 1200개당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한 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약 몇 롤이냐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1200분의 752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52를 여러분 1200으로 진짜 나눠주면요. 0.6, 7200, 여기 3200 나오거든요. 계산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2400. 그럼 800이 나오고 8000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6, 7200. 계속 8000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네. 그럼 0.6이 66666 나오니까 0.6 정도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럼 얘는 올바로 연결된 겁니다. 영농의 C는요. 22,000평이니까 2200이라고 일단 자르고요. 2200이라고 자르고 각 평당, 네, 한 평당 네, 10평당 두 쌍이 소요가 되니까요. 주니까 여기다 여러분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총 4,400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이걸 다시 1200으로 나누면 될 겁니다. 맞나요? 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안 예뻐요. 일단은 가는 확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냥 가를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무슨 농협은 육모상자 한 장당 K1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대요. 지원금액 한도를 20만원 초과했고, 네, 영농의 A와 영농의 B의 지원금의 합은 157만 6천원이다. 그랬네요. 영농의 C와 영농의 D의 지원금액은 각각 지원금의 한도보다 10만원씩 적은 금액이었다. 이 경우 K의 값과 4개 영농의 지원금의 평균값을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단,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해 본대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전에 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얘는 여러분 몇 개가 된다는 거죠? 네, 2,400개의 육모상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10으로 나누고 2배 하면 돼요. 10으로 나누고 2배 하면 되니까 752개가 필요하고요. 얘는 10으로 나누고 2배 하면 되니까 4,400개. 10으로 나누고 2배가 필요하니까 얘는 1,200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육모상자 한 장당 K1씩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 K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영농의 A는 20만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 나왔다는 소리죠. 네. 여기서 120만원이 나왔다는 소리는 2400 곱하기 몇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5가 나와줘야 12,000이 나오고요. 거기다 10배를 붙여줘야 12만이 나오겠죠. 맞나요? 네. 12만에
한 칸을 더 붙여야 1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여러분 얼마란 소리예요? 500원이란 소리예요. 그럼 K값이 한 장당 500원이라는 개념이고요. 네. 평균값을 구해볼까요? 여기는요, 여러분. 네. B는 752개니까 500원을 곱해주면 00, 5, 20, 25, 26, 5, 7, 35, 37. 37만 6천 원이고 다시 500원 곱하기 44를 하면요. 네. 0000, 54, 20, 54, 20, 202. 네. 계산이 틀렸네요. 4400 곱하기 500이니까 0 일단 4개가 있을 거고요. 54, 20에 2 올라가고 54, 20에 220 이렇게 나오겠네요. 22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 1200 곱하기 500원이면 여러분 600에 0000 6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평균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지원금액의 평균값입니다. 자, 근데 초과됐다고 해도 지원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려네요. 네. 그럼 얼마죠? 이 돈의 총 합을 구하면 되나요? 그죠? 120만 원과 180만 원과 220만 원과 그럼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37만 6천 원 더하면 437만 6천 원이거든요. 437만 6천 원. 그럼 얘를 여러분 뭘로 나누면 되죠? 전체 네 4개의 지원 영농회니까요. 4로 나눌 거예요. 그럼 평균이 109,4,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109만 4천 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라밖에 안 되겠네요. 네, 라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딴 걸 또 봅시다. 다음 문제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 상품 중 하나의 농부의 마음 정기예금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참고해서 각 문항에 답하세요라고 나왔고요. 드드드드등 나와 있습니다. 전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개인 고객이 있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겨서 3천만 원 16개월 맡기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금. 만기 일시 지급금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적용 권리가 0.1% 차감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는 소리죠.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소리고. 자, 이자 소득세를 여러분 계산하라는 소리네요. 세후 금액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 금액도 여러분 삑해야 됩니다. 그럼 이자만 구해볼까요, 여러분? 3천만 원에 자, 16개월을 묶을 건데요. 16개월이면 12개월 이상이니까 개인 금리는 1.1%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1.1%를 일단 계산하면요. 1년어치의 이자가 나옵니다. 0.1을 곱해야 되죠? 네. 0.12를 곱하는 거예요. 0.11이, 네, 죄송해요. 0.012를 곱하는 거예요. 1.1%니까. 그럼 3천만 원에서 공 4개를 보내버리고요. 네, 이렇게. 그럼 110 곱하기 3천이니까 계산해주면 000-033, 33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럼 1년어치의 이자는 일단 33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나머지 4개월어치에 대한 돈이에요. 나머지 4개월어치에 대한 돈인데 이 계산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으로는 보면 복리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복리 계산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단리인가요, 이거는? 네. 단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은 없죠, 여러분. 네. 가입 기간, 가입 금액, 예금 종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단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이에요. 단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그냥 고정적으로 원금은 항상 3천만 원 이하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0.011 곱하기 이게 1년짜리 이율이기 때문에 4개월짜리 이율은 여러분 3분의 1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를 지워주면서 1000만에다가 0.011을 더해주니까 곱해주니까 11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이자만 여러분 44만 원인데요. 거기서 뭘 깎아야 되냐면 자, 이자 소득세가 15.4%예요. 여기에 15.4%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기 0.846을 곱해주면 되겠죠. 44만에다가. 그러면 44를 곱해주면 6, 4, 24, 4, 4, 16, 18, 4, 8, 32, 33, 3, 3, 8, 4 이렇게 적힐 거고요. 네, 계산하면요. 3, 7, 2, 2, 4고요. 자, 소수점은 여기 세 자리에 찍혔으니까 세 자리를 찍되 만 원이 곱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3, 7, 2, 2, 4에다가 만 원을 곱할 테니까 띵띵띵띵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37만 2,240원이 여러분 이자로 붙는 겁니다. 그럼 원래 원금이 3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3037224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원금 5천만 원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위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 만기일이 되었어요. 개인 우대의 세부 조건 1번 항목의 조건은 충족했고 2번 항목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만기일 시지급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은 1번 항목은 만족했는데 2번은 만족하지 못했대요. 그럼 0.3%포인트만 우대 금리를 받을 거고요. 2년의 기간 동안이니까 여러분 1.15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겠죠? 그럼 실제로는 1.18에 해당하는 금리를, 아이고, 아니죠. 0.3이니까 더해주면 1.45%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자가 얼마겠나요? 그랬네요. 그러면 5천만 1.45 계산하고요. 네, 단위로 계산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0. 네, 이자만 계산할게요, 여러분. 이자만 1.45%거든요. 이자만. 그러면 0.0145를 곱해준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이자 금액이 나올 겁니다. 1년당이요. 그러면 5천만 원이니까요. 만 원을 지어주고 공을 네 자리를 가줘요, 이렇게. 그럼 145 곱하기 5천이거든요. 그럼 5천 곱하기 145 이렇게 돼 있으니까 000, 54, 25, 25, 54, 22, 22, 51은 5, 72만 5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이자만 72만 5천 원씩이에요, 1년에. 그러면 72만 5천 원이 두 번이 적히겠죠. 네. 72만 5천 원의 두 배면 여러분 14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145만 원이 이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뭘 떼죠, 여러분? 이자 소수의 15.4%를 뗄 겁니다. 그러면 되게 귀찮겠지만 0.846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0.8을 곱했을 때가 얼마냐면요. 네, 0000에서 8을 곱했을 때가 5, 4, 20, 8, 4, 32, 34, 8, 1은 8, 1140 정도거든요. 80%일 때가. 근데 84.6%니까 얘보단 여러분 클 거예요. 한 5% 정도 큽니다. 그죠? 4.6%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5%면 5배 한 거니까 네, 조금 많이 올라가죠. 한 7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1140쪽이 아니라 1220쪽이 답이 되는 거죠. 그냥 어림산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긴 해요. 네.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자면 단리기 때문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1.45의 이자를 1년 동안 받습니다. 그 다음 해도 5천만 원에, 이건 퍼센트예요. 1.45%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을 계산했을 때 얼마였냐면 5천 곱하기 만을 여기다 곱해줬던 거예요. 0.0145였던 녀석인데 곱하기 145가 되는 거죠. 145배가 되고 여기도 5천만 원에 145배가 되고 요거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이 되고요. 만 곱하기 145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오호 145만이라고 하면 되네요. 그럼 이자 총액이 여러분 145만 원인데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이자 소득세인 15.4%를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4.6%를 계산하던지 아니면 대략 85% 계산해봐서 눈치채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0.85를 곱하는 게 편할 거예요. 거기랑 굉장히 유사한 값이구나. 84.6%니까요. 계산해버리면 5, 25, 5, 4, 20에 22, 5, 1은 5, 7이고요. 8, 5, 40에 8, 4, 30, 8, 32, 36, 8, 1은 8, 1, 1 나올 겁니다. 1, 2, 3, 8, 5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123만 8,500원 정도예요. 그게 85%입니다. 그럼 123만 8,500원 정도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자를 많이 줬다고 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23만 8,500원 정도가 이런 85%인데, 네, 84. 아이고, 더 적게 남겠네요. 84.6%를 남기게 하려면 얘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 쪽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답인 겁니다. 답은 라. 실제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어디까지나 어림산 쓰려 노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네. 다음은 농협의 나눔 경영에 관한 도표예요. 다음 참고해서 각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봤더니 기업에서 리을 계산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참인 녀석인 거죠. 2014년도에 농촌사랑회원은 전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5, 6, 5천 명에서 5, 6, 9천 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소리고요. 2015년도에 농촌사랑회원은 전년도에 1,000명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여기는 570, 1,000명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1촌 고류가 2개 더 많았다. 네, 2013과 2012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어디죠?
여기죠? 네. 141촌 교류가 2개 더 많았다. 2개 더 많았다. 네. 2013년에 비해서 2012년이 2개가 더 많았대요. 그럼 여긴 17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은요, 다문화 가정 2년 맺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0쌍들이 이루어졌고, 2015부터 2017년까지는 이루어진 쌍의 수는 같다. 네. 자, 이거는요, 여러분, 2년 맺기 사업이에요. 2년 맺기 사업은 2011부터 2017년까지 180쌍. 여기 총 합쳐서 여러분 180쌍이라는 소리고요. 네. 2015부터 17까지는 숫자가 같대요. 그럼 이거 싹 다 더해주죠. 얼마인가요? 68에 앞에 거 46이거든요. 114개예요. 114쌍이니까 지금 180쌍에서 114를 빼면요. 네. 빼버리면 얼마죠? 66이 나옵니다. 그럼 66을 여기 3개로 나누란 소리예요. 22, 22, 22입니다. 그 소리죠. 그럼 얘는 23쌍 틀렸어요. 다는 17개입니까? 맞았어요. 네. 가는 570입니까? 기억은 570입니까? 네, 맞았고요. 나는 니은이 569입니까? 네, 맞아요. 답은 여기서 틀린 걸 고르세요니까 답은 4번인 라가 나오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요. 위 문제에서 구한 값을 기억의 위협에 대입해서 방금 위에 걸 구한 걸 대입하래요. 표일과 표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주어진 게 근데 아까 문제에서 구한 값을 여러분 다 적용을 시켜봤대요. 기억에서 비읍까지. 그래서 표일, 표의 분석한 것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도농 교류 지원 활동 중 연도별 수치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활동은 농촌사랑 회원뿐이다 그랬는데, 자, 농촌사랑 회원은요, 여기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떨어졌죠, 여러분. 그러면 꾸준히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는 무조건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잠깐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땡이고요. 나는요, 2013년도는 2011년도를 제외한 2013년도는 2011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 중에서 141촌 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이다 그랬는데요. 자, 141촌 교류 활동이죠. 네, 요건 것 같은데 아까 여기가 여러분 2개가 적었었고 여기는 모른죠. 네. 그럼 일단은요, 2011년을 제외하고는 19개가 가장 많나요? 그건 아니죠. 네. 저 앞에 96개도 있는데요. 일단 2번도 나도 아니에요. 농촌 의료 지원 활동 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농촌 의료 지원 활동 여기죠, 여러분. 2017년도가 가장 많나요? 29,000명인데요. 45,000명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틀렸죠. 답은 라밖에 안 되겠네요. 2017년에 도농 교류 지원 활동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이는 것은 농촌사랑 봉사활동이다 그랬는데, 농촌사랑 봉사활동이 2017년에요. 네. 여기서 여기로 비하는 비율이요. 2배 정도 됐잖아요. 96에서 191이면 거의 2배 정도 된 거니까 100% 정도 말할까? 네, 100% 정도 흔히 말하는 증가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봐도 100% 증가한 구석은 2017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사랑 봉사활동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라라고 책정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시간 끌리는 문제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단하는 법을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출문제 어디까지나 기출문제였던 거고,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맛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